모르면 구조 신호해. 알았지? 자, 해봅시다. 우리 수학 하에서 했던 순열과 조합 한번 기억해 볼 건데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이건 중학교 때도 했었고 수학 하에서도 했었습니다. 화면 잘 보이지, 은진아? 네. 오케이. 아, 카톡을 왔다 갔다 어플을 바꿔가면서 해야 돼요. 불편하겠구나. 웬만하면 말 안 시킬게요. 자, 합의 법칙.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카톡 하세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야. 오케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A랑 그 다음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랑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따로따로 일어나게 될 때 그런 경우의 수를 이제 더해주면 된다. 이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곱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였어요. 이때 동시에는 시간적으로 동시에가 아니라 결국 모두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날 때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현진이의 옷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 현진이의 옷장에 있어. 옷장에 상의랑 하의가 있는데 상의에는 뭐 할까? 추리닝이 있고요. 추리닝. 그 다음에 교복 상의도 있고 그 다음에 뭐지? 아디다스 저지. 뭐 요 정도가 있다고 하자. 그리고 하의는 좀 웃긴 거 해볼까? 하의는 일단 핫팬츠 하나 해주고 핫팬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테니스 치마 뭐 요 정도가 있다고 쳐볼게요. 테니스 치마. 자, 그러면 만약에 현진이가 옷을 입고 나간다라고 하면 추리닝을 입었을 때 상의를 추리닝 입었을 때 하의를 핫팬츠랑 테니스 두 가지 입을 수 있어. 그리고 교복 입는다고 했을 때도 핫팬츠와 테니스 치마를 입을 수 있죠. 두 가지. 아디다스 저지를 입을 때도 두 가지. 이렇게 해서 총 6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곱하기를 단순히 하면 3 곱하기 2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가지인데 그 m가지 각각에 대하여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모두 n이다. 그러니까 추리닝에도 2가지, 교복에도 2가지, 아디다스에도 2가지. 이런 경우에가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2 곱하기 3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때 곱의 법칙 쓰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순열과 조합이 있으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알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NPR이라고 나타내고 NPR은 뭐였냐면 n팩 나누기 n-r팩이다 라고 분수로 표현할 수도 있었고 혹은 n부터 하나씩 하나씩 곱해가면서 줄여가면서 곱해가는 거였어요. 뭐 여기에서 n-r 플러스 1까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할까? 승인의 반 뭐 32명이 있다고 치자. 32명 중에서 회장 1명, 그 다음 부회장 1명, 총무 1명 뽑는다고 하면 회장 뽑는 게 32가지, 부회장 뽑는 게 31가지, 총무를 뽑는 게 30가지 이렇게 됐었죠. 그럼 이렇게 뽑는 경우의 수를 이제 상황으로 나타내면 NPR에서 32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 여기서 나열의 의미는요.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회장, 부회장, 총무에 구분을 해주었다는 겁니다. A, B, C라는 사람이 있을 때 회장을 A를 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 회장을 B를 시키거나 회장을 C를 시킬 수도 있잖아. 누구를 회장, 누구를 부회장 시키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죠. 그렇게 구별이 필요한 경우에 나열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순열이었고요. 그다음에 조합은 NCR이었는데 얘는
n개에서 r개를 그냥 뽑기만 하는 것이에요. 순서를 굳이 생각하지 않아요.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A, B, C를 뽑았을 때 A, B, C 순서로 뽑았는지 A, C, B 순서로 뽑았는지 B, A, C, B, C, A 또 C, A, B, C, B, A 이 6개 중에서 어떤 순서로 뽑았는지 관심이 없어. 그냥 A랑 B랑 C를 뽑았구나. 이게 중요한 거죠. 이런 경우에 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NCR이라고 표현하는데 얘는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었냐면 일단은 순열을 생각해요. 얘는 N개를 뽑아서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나열까지 한 건데 얘는 그 나열한 가지수가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누기 R팩 해준 겁니다. 그래서 NPR 나누기 R팩으로 계산을 했었어요. 그리고 분수로 표현하면 N팩 나누기 R팩 그리고 N-R팩 이렇게 계산하기로 했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순열과 조합이었어요. 자, 일단 이렇게 수학화의 복습을 잠깐 했고요. 그리고 필기를 하나 해볼 건데 또 멈췄어. 잠깐만. 왜 이것만 하면 멈추지? 그냥 여기다가 추가를 해야겠다. 자,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요. 여기서 경우의 수에서 쓰이는 사칙연산의 의미에 대해서 해볼 건데 경우의 수에서 덧셈 그리고 그 다음에 주로 곱셈 많이 하고요. 그다음 가끔 뺄셈과 또 가끔 나눗셈도 합니다. 그러니까 덧셈이랑 곱셈은 많이 들어봤는데 뺄셈이랑 나눗셈을 많이 들어보진 않았을 거야. 자, 일단 덧셈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합의 법칙이 있어요. 그리고 합의 법칙을 조금 더 나아가면 케이스 분류, 케이스 분류. 뭐 예를 들면은 주사위 두 개를 던졌는데 합이 4의 배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그럼 그냥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합이 4인 경우, 8인 경우, 두 번째로는 8, 세 번째로는 12까지 이렇게 구해줘야겠죠. 그래서 뭐 1, 3, 2, 2, 3, 1 해서 얘는 세 가지, 그다음 얘는 뭐 2, 6부터 6위까지 5가지, 얘는 한 가지 해서 총 9가지 이렇게 나올 텐데 요거는 서로 다른 케이스예요. 맞죠? 그래서 한 문제를 3개로 쪼개서 풀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 분류했을 때 덧셈을 많이 하게 되고요. 곱셈은 당연히 곱의 법칙. 곱의 법칙에서 많이 쓰입니다. 곱의 법칙은 뭐 할 때? 동시에 일어날 때. 오케이? 여기서 동시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적으로 동시인 게 아니고 결국은 두 사건이 모두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감학원에서 아니다. 집에서 학교를 갔다가 대감을 왔어. 오케이? 근데 집에서 학교를 가는 길은 3가지 방법이 있고 학교에서 대감을 가는 방법은 5가지 방법이 있대. 그러면 집에서 학교를 거쳐서 대감을 오는 방법은 3 곱하기 5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집에서 학교를 가는 그 사건이라는 것과 학교에서 대감을 가는 사건은 둘 다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그래도 둘 다 일어난 사건이야. 그리고
집에서 학교를 가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5가지 길을 모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3 곱하기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일어난다 라고 했을 때 할 수 있고요. 그다음 뺄셈. 뺄셈은 언제 가능한 거냐? 뺄셈은 주로 중복되는 걸 제외하거나 아니면 여사건, 뭐 적어도 뭐뭐 할 경우의 수, 이런 거 할 때 중복되는 건 어떤 게 있냐면요. 뭐 1부터 100까지 수 중에서 한 개를 뽑을 거야. 한 개를 뽑을 때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2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50가지고요.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20가지예요. 원래 이걸 더해야 되는데 또는이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지. 근데 그래도 2의 배수가 뽑혔다고 쳤을 때 그게 5의 배수였을 수도 있잖아. 왜? 10의 배수 같은 것들. 그죠? 그래서 중복되는 걸 한번 빼줘야 됩니다. 중복되는 건 이건 10의 배수죠. 10의 배수 몇 개 있어? 10의 배수 10개 있어. 그래서 총 60가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또 뭐 여사건이다. 여사건이라고 하면 남자 5명이 있고 여자 4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3명을 뽑을 거예요. 3명을 뽑을 때 그때 적어도 한 명의 여자가 포함되는 경우의 수는 우리 이거 어떻게 했냐면 전체에서 전부 남자만 뽑는 경우의 수를 뺐었어요. 여자가 한 명도 없는 경우의 수를 빼버리면 됐다. 자, 그래서 뭐 9C 3이 9명 전체에서 3명을 뽑는 거죠. 그거에서 남자 중에서만 3명 뽑는 거니까 5C3 해서 9C3 빼기 5C3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눗셈은 이런 거야. 순서를 없애고 싶을 때. 순서를 없앨 때. 혹은 몇 가지를 한 가지로 취급하고 싶을 때. 한 가지 취급하고 싶을 때. 요때 씁니다. 순서를 없애는 건 주로 NCR에서 했었죠. NPR 나누기 R팩 할 때 이 R팩, 나누기 R팩도 뭐야? 이 뽑은 R가지의 순서를 없애버렸다 이거야. 요거를 한 가지로 취급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나눗셈입니다. 요거는 앞으로 원순열에서도 좀 사용할 거고요. 뒤에 가다 보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런 거에서도 사용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경우의 수에서의 사칙연산 요거를 한번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뒤에 문제, 특강 문제에서 합의법칙, 고배법칙은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순열이랑 조합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 자, 축구 승부차기에서 선수 5명의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이 5명은 이미 뽑혀져 있는 거고 얘네들의 순서를 뽑으면 되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5P5, 5명 중에 5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겁니다. 이거 5 팩토리얼이죠. 그래서 5, 4, 3이라니까 120까지가 나올 거고 두 번째, 회원이 10명인 어느 동아리에서 대표 1명, 총무 1명 뽑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를 뽑는 가짓수와 그 다음 총무를 뽑는 가짓수를 곱하면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10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10P이고요. 계산을 할 때는 10 곱하기 9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4개의 문자 A, B, C, D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그때 A랑 C를 이웃하게 나열하는 경우에서 이웃하는 거. 이웃하도록 하는 나열하는 경우에서는 어떻게 해? 한 묶음으로 생각하고 나열해서 나머지도 나열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게 하는 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일단 이웃해도 되는 것 먼저 나열하고 그런 다음에 뭐예요? 사이사이에 끼운다. 요게 포인트예요. 사이사이에 끼운다. 자, 그래서 일단 A, C를 이웃하게 하려면 A랑 C를 한 묶음으로 묶어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B, D까지 해서 총 몇 개를 나열하는 것과 같냐면 3개를 나열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일단 3팩을 해주는데 그런데 이때 A랑 C가 그 안에서 주머니 안에서 나열할 수도 있으니까 자리 바꾸는 거 2팩까지. 그래서 6 곱하기 2에서 12가지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네 번째 문제를 만들어서요. 이웃하지 않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건데 남자 4명이랑 여자 2명이 이거를 나열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여자 2를 이웃하지 않게 해볼 거야. 그러면 누구 먼저? 이웃해도 되는 거 먼저. 4팩 먼저 합니다. 그럼 남자가 이렇게 나열이 됐다고 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이사이와 양 끝에 여자를 끼워 넣으면 여자들끼리 이웃할 일이 없어요. 그죠? 자리가 총 5개가 있고요. 그 중에 2개를 뽑아서 서로 다른 여자에게 나열해 줄 거니까 OPE가 될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24 곱하기 5, 4, 20 하면 정답은 뭐가 됩니까? 480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없는 문제지만 한번 만들어서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특강 4번 조합으로 가보자. 혹시 너무 빠르면 얘기하세요. 남학생 5명이랑 여학생 4명으로 구성된 모임에서 4명의 대표를 뽑을 거야.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남학생 2명은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2명을 뽑는 거니까 OC이고요. 그다음 4명 중에 2명 여자를 뽑는 거예요. 그죠? 네, 이 둘 다 뽑는 거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니까 곱합니다. 그럼 OC는 5 곱하기 4 나누기 2 곱하기 1 그리고 4 곱하기 3 나누기 2 곱하기 1 해서 10 곱하기 6 하니까 60까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A, B를 포함한 8명 중에서 A와 B를 포함하여 5명을 뽑는데요. 그런 다음에 일렬로 세울 거래. A, B 두 사람을 이웃하게 세우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일단 그럼 요거는 뽑은 뒤 나열해볼 거야. 원래 뽑은 뒤 나열은 뭐야? 순열인데 우리 NPR을 NCR 곱하기 RPEC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우리 NCR을 NPR 나누기 RPEC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잖아. 양변에 RPEC을 곱해서 N명 중에 R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것은 일단 뽑기를 먼저 한 뒤에 나열을 나중에 한꺼번에 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A, B 포함해서 5명을 뽑읍시다. 뽑자. 자, 총 8명이 있는데 A, B는 뽑았으니까 남은 게 6명이고요. 그 다음에 뽑아야 될 것 중에 남은 게 또 3명이에요. 6시 3 이게 뽑은 거예요. A, B는 이미 뽑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5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울 건데 A랑 B가 이웃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A랑 B는 하나로 묶어놓고 나머지 하나, 둘, 셋, 3명은 이렇게 써놓으면 총 몇 명 나열하는 거야? 4명을 나열하는 거니까 4팩 하고요. A, B끼리 자리 바꾸는 거 2팩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6C3은 6, 5, 4, 그 다음에 3, 2, 1 하고 24 곱하기 2 해주면 되니까
20 곱하기 48 해서 960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순열 들어가 볼 거야. 원순열. 처음에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원순열은 말 그대로 원형으로 배열하는 순열을 원순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형으로 배열할 때랑 그냥 일렬로 배열할 때랑 무슨 차이냐면 얘는 빙글빙글 돌리면 똑같아지는 게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일렬로 나열하면 A, B, C, D, B, C, D, A, C, D, A, B, 그 다음에 D, A, B, C. 얘네들은 서로 다 다른 나열이야. 맞지? 서로 다 다른 나열이야. 그런데 만약에 탁자에다가 이렇게 A, B, C, D 이렇게 나열이 돼 있다고 쳐봐요. 근데 이거를 쌤이 한번 돌려볼게. 이렇게 돌리면 A, B, C, D 이거는 D, A, B, C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C, B, A, D처럼 보이지? 그 다음에 얘는 뭐처럼 보여? B, C, D, A처럼 보이는 거예요. 맞죠? 요 네 개는 돌리면 똑같아져요. 맞아요? 회전했을 때 어차피 똑같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근처에 배경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계산을 해줄 거냐면 봐봐. 일단 여기 왼쪽에다 써볼게. 탁자가 이렇게 있을 때 A, B, C, D 이렇게 나열해 준 거랑 그 다음 A, B, C, D 하나씩 밀었어요. 또 A, B, C, D 요거랑 그 다음 A, B, C, D 요거랑은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네 개는 다 똑같은 거니까 한 가지로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나열을 할 때는 일단 뭘로 하냐면 그냥 n팩을 할 거야. 이건 4개를 나열했으니까 4팩이라고 해볼게. 4팩을 그냥 할 건데 근데 그 중에서 4개씩은 똑같으니까 그러면 4로 나누면 4개를 하나로 보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팩 나누기 4 해서 6가지라고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만약에 n개를 원순열한다. 그러면 자 풀이 방법 2가지가 있는데 지금 첫 번째 것만 알려주고 있어요. n팩을 일단 해요. n팩을 일단 한 다음에 n팩을 하는데 얘를 뱅글뱅글 돌렸을 때 똑같아지는 게 몇 가지씩 있냐면 n가지씩 있어. 그럼 이 n가지는 한 가지로 생각하고 싶은 거야. 어차피 돌리면 같아지니까. 그래서 n팩 나누기 n이라고 계산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ABCD를 나열할 건데 의자가 그냥 4개 있다고 쳐보자. 근데 이 의자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거나 하나 나열한다고 쳤을 때 A를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몇 가지인지 한번 생각해봐. 4가지일까? 한 가지일까? A를 맨 처음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열한다고 하면요. A를 나열하는 가지수는 한 가지예요. 왜냐면 A를 여기에 안 치나, 여기에 안 치나, 여기에 안 치나, 여기에 안 치나 어때? 어차피 다 같은 경우야. 뭐 하면? 회전하면 똑같아 보이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맨 처음에 한 명을 안 치는 경우의 수. 맨 처음 한 개를 아무거나 안 치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고 그럼 A가 예를 들어 여기에 앉게 생겼어. 그럼 A가 여기에 앉는 순간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에는 뭐가 생기냐면 구분이 생겨요. 자리에 구분이 생겨요. A의 왼쪽, A의 오른쪽, A의 맞은편이라는 이름이 생기는 거야. 그지? 뭐 나는 A의 맞은편이 좋아. 아니면 나는 A의 오른쪽이 좋아, A의 왼쪽이 좋아 이럴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자리에 구분이 생기니까 그러면 나머지 3개는 나열할 때 순열처럼 나열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전부 다 자리에 구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맨 처음 한 개는 3팩.
아니, 맨 처음 한 개는 한 가지, 나머지는 나열할 때 그냥 순열을 해주면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맨 처음 한 개 나열하는 거 한 가지, 그다음 나머지 몇 개, n-1개 나열하는 가지수가 n-1팩. 이때는 이제 순열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가 원순열의 가장 기본 원리입니다. 요거 가지고 한번 뒤로 가서 문제 풀어볼 거예요. 자, 필수예제 1번 페이지 19쪽이에요.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 여학생 3명과 남학생 5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총 8명이 앉는 거죠. 일단 8명이 그냥 문제 0번 문제라고 합시다. 8명이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는 그러면 8팩 나누기 8이라고 계산해도 되고, 혹은 한 명 아무나 앉혀놓고 나머지 7명 앉혀주는 경우의 수. 이렇게 구해서 결국 7팩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번 여학생끼리 이웃. 원탁에 둘러앉을 때도 이웃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8개의 자리가 있으면 여학생 3명이니까 뭐 여기에 쪼르르르르 앉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때도 똑같습니다. 이웃하도록 앉는 경우의 수는 일단 3명을 이웃하게 하고요. 묶어줘요. 그리고 5명 나머지 있죠. 그럼 총 6명을 뭐 한다? 6명을 원순열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6명을 원순열 해주면 몇 팩까지야? 5팩. 5팩이죠? 그래서 5팩까지가 될 거고, 근데 만약에 그 여자애들 3명을 이렇게 이웃하게 앉혔다고 했을 때 여기서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자기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는 또 따로 세줘야겠지. 그래서 곱하기 3팩 해주면 됩니다. 현재 여섯 묶음이 앉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 자리가 모두 구분이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3팩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0 곱하기 6 해서 720까지다. 이렇게 될 거고요.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하는 건 당연히 뭐 하면 돼요? 사이사이에 끼운다. 사이사이에 끼운다. 자, 그래서 일단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앉힐 거야. 이웃해도 되는 누구? 이웃 가능한 남자애들. 남자 5명 먼저 원순열 하는 거야. 원순열 해놓고 그러면 먼저 원순열 하면 이거 5명 원순열이니까 4팩이죠. 그죠? 4팩이고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남자가 하나, 둘, 셋, 넷. 뭐 여기에 A, B, C, D 일단 이렇게 서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요 사이사이에 끼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이사이는 지금부터는 구분이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다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누구 앉혀볼까? 여기 육성재 앉아있어. 육성재. 또 요즘 잘생긴 애 누구 있냐? 누구 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몰라. 원빈.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누구지? 양세찬 있어. 양세찬 있고 그 다음 여기에는 김구라가 있는 거야. 이렇게 남자가 4명이 이렇게 있는 거야. 아, 남학생 5명이네요, 근데. 그러면 5명 하자. 아이씨. 망했어요. 자, 육성재랑 또 누구라고? 원빈. 그 다음 김구라. 그 다음에 또 양세찬. 그 다음에 공유. 이렇게 있다고 쳐봐. 이렇게 5명 있다고 쳐봐요. 자, 그러면 이 사이사이에 여자애들이 들어가면 여자애들이 이웃하지 않겠지. 그지? 자, 근데 이 5개의 사이사이에는 구분이 있어요. 그죠? 육성재랑 원빈 사이에 앉는 거랑 김구라랑 양세찬 사이에 앉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 5개는 구분이 있는 거야. 맞지?
그럼 총 5개의 자리 중에서 여자애들이 3명이니까 3자리를 선택해서 여자애들한테 너는 여기 앉고 너는 여기 앉아 나열해주는 게 오피상이에요. 맞죠? 이제부터는 순열이야. 원순열을 한번 해서 나열을 해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순열이다 요 얘기예요. 자, 그럼 계산해주면 24 곱하기 5p3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60이에요. 1440 이렇게 나오겠네요. 알겠죠? 일단 원탁에 둘러하는 기본적인 개념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다각형 모양에 둘러하는 경우의 수. 자, 요거는 이렇게 풀지 마시고요. 쌤이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알려줄 테니까 그걸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일단 조금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 원순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구분이 있느냐 없느냐야. 구분이 있느냐 없느냐.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의 탁자가 있는데 뿅뿅 이렇게 각 면마다 2개씩의 의자가 있어요. 자, 그럼 봐봐. 어떤 사람이 지금 이거 빈 의자예요, 전부 다. 어떤 사람이 여기에 앉는 거랑 여기에 앉는 거랑 요 파란색 요 부분에 앉는 거랑 요 부분에 앉는 거랑 구분이 있어 없어? 어차피 돌리면 90도씩 돌리면 똑같겠지. 90도 회전, 90도 회전, 90도 회전, 90도 회전하고 나면 다 똑같은 자리처럼 보일 거야. 또 이번에는 요 자리요. 요 빨간색이랑 얘랑 얘랑 얘는 돌리고 나면 다 똑같은 자리가 될 거예요. 90도씩 돌리면 똑같은 자리가 될 거야. 그래서 어떤 한 명을 먼저 고정할 건데 한 명을 고정한다고 쳤을 때 고정할 수 있는 자리가 서로 다른 자리가 2자리가 있어요. 원래 원탁에서는 원탁에 8개의 의자가 있다고 치면 이렇게 의자가 있다고 치면 어차피 여기에 앉으나 어디에 앉으나 다 똑같으니까 앉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였어. 근데 이제는 파란색이랑 빨간색만큼은 서로 다르니까 고정할 수 있는 자리가 2자리가 되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고정했다. 여기에 이렇게 앉았다. 라고 하면 남은 7명을 나열하는 건 이제부터는 자리에 구분이 생겼죠. 요 X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니까. 그지? 그래서 7팩. 이때는 그냥 순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 곱하기 7팩으로 계산해주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삼각형에서 정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인데 여기 자리에 면마다 3개씩 있어. 변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 한 명을 고정할 때 요쪽 끝에 앉은 거랑 요쪽 끝에 앉은 거랑 요쪽 끝에 앉은 거는 120도씩 돌렸을 때마다 똑같은 자리가 돼요. 맞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초록색 해볼까? 요 색깔 초록색 요 가운데에 있는 것들도 120도 돌릴 때마다 똑같은 자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쪽 자리, 요쪽 자리, 요쪽 자리에 있는 것도 다 똑같은 자리가 되겠지? 그럼 고정할 수 있는 자리가 몇 자리? 3자리가 되는 거야. 오케이? 처음에 한 명을 앉히는 자리. 처음 한 명을 앉히는 자리가 구분되는 자리가 3자리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고 나면 예를 들어 여기에 앉혔다라고 치면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은 자리가 구분이 생기고요. 그러면 그 8명은 그냥 순열하면 되니까 곱하기 8팩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3 곱하기 8팩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고요. 이제 요거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오각형 모양의 탁자에 10명이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10명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일단 맨 처음 한 명을 고정하는 경우의 수 곱하기 나머지 9명을 나열시키는 경우의 수 이렇게 해볼 거예요. 자, 여기서도 5개가 지금 정오각형이니까 요 면은 다 똑같은 거야. 그지? 그러면
요쪽 자리에 앉은 거랑 요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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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자리에 앉은 것들은 조금씩 회전을 하면 어때요? 회전을 하면 다 똑같은 자리가 돼요. 맞죠? 그러니까 맨 처음 한 명이 앉을 때 이 5자리는 구분이 없고, 그 다음에 또, 요 오른쪽에 있는 요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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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자리 길이는 또 구분이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맨 처음 한 명을 고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 곱하기, 이제 요 한 명을 앉히고 나면, 한 명만 앉히고 나면 나머지 자리는 구분이 쫘라락 생기는 거야. 그치? 그래서 나머지 9명은 원순열이 아닌 그냥 순열을 하시면 됩니다. 2 곱하기 9팩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보통 계산은 6팩 정도까지는 계산을 하고요. 7팩부터는 보통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색칠하는 경우의 수.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이것도 구분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거든. 일단 한번 생각을 해봐봐. 쌤이 또 다른 예시를 한번 그어볼게.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색칠을 하는데 이거 정사각형을 4개로 갈랐어요. 오케이? 4등분을 했어. 근데 이런 게 이렇게 또 하나 있어. 근데 한 문제는 여기에 A, B, C, D라고 적혀 있고 얘는 안 적혀 있어. 자, 여기에 빨주노초 4가지 색을 칠할 건데 각 영역당 한 가지 색은 칠하지만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볼 거예요. 오케이? 그럼 4가지 색을 모두 칠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볼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거부터 먼저 생각을 하면 얘는 모든 자리에 이름이 다 박혀 있죠. 자리에 구분이 있어요. 맞죠? 자리에 구분이 있기 때문에 뭐야? 어떤 자리에 어떤 색을 칠하는지가 구분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순열이야. 그래서 그냥 4팩토리얼 하는 거예요. A, B, C, D 4, 3, 2, 1 하게 될 테니까. 자, 그 다음에 근데 얘는 첫 번째 거는 A, B, C, D 이름이 없죠? 그죠? 그럼 이건 빙글빙글 돌렸을 때 90도씩 돌리면 똑같은 그림이 되는 애야.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원탁에 4명을 앉히는 경우의 수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원순열로 씁니다. 요거는 원순열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4 빼기 1팩, 3팩토리얼 하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걸 활용해서 필수에서 3번 더 해볼 건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4개의 영역이 있는데요. 이 4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 거를 딱 고정을 시켜놓고 나면 얘를 뱅글뱅글 돌릴 수 있겠지. 뭐 예를 들어서 아이고 복수가 안 되나?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자, 이렇게 생겼다고 쳤을 때 얘를 이렇게 돌리면 뭐야? 돌리면 똑같은 그림이 될 거야. 또 돌리면 120도만큼 또 돌리면 또 똑같은 그림이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요거는 회전하면 같아지는 애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나는 뭐부터 칠할 거냐면 요 가운데 거부터 칠할 거야. 가운데 칠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될 거냐면 4가지. 그 다음 나머지 3개는 무슨 순열? 원순열이 된다. 요 얘기야. 가운데 걸 칠한다고 해서 여기에 구분이 생기는 게 아니지. 그지? 그래서 나머지는 원순열 하면 되니까 2팩토리얼 하면 됩니다. 3 빼기 1팩이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8가지가 된다. 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하나만 풀어볼 건데 19번에 1번 한번 풀어보세요. 19번에 1번.
다 구했나요? 이거는 직사각형이야. 직사각형이에요. 그러면 아까 정사각형처럼 90도 돌릴 때마다 똑같아지진 않지. 얘는 180도 회전하면 같아져요. 그죠? 그럼 전체 돌리면 360도니까 두 개씩밖에 못 같아져. 그래서 예를 들면 요거랑 요거랑 뭐예요? 180도 돌리면 요거 기준으로 돌려주면 같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요 보라색끼리 같아질 거고, 그 다음에 또 파란색, 파란색끼리 같아질 거고, 또 초록색끼리 같아질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갈색끼리 같아질 거야. 오케이? 네, 그래서 고정할 수 있는 자리가 총 5가지가 되고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남은 애들 나열하는 게 9가지. 아니, 9팩까지. 9명이니까. 그래서 5 곱하기 9팩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막 더 계산할 필요는 있나? 없을 것 같은데? 네, 이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록달록 예쁘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중복 순혈하기 전에 우리 잠깐 한 10분만 쉬었다가 30분에 시작합시다. 8시 30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잠깐 쉬었다 오세요. 네. 승희 오케이. 현진이 아직 오케이. 좋아요. 들어왔네요. 좋습니다. 이번엔 중복 순혈 할 거야. 중복 순혈. 순혈은 순혈인데 중복 순혈이야. 우리 요거 하기 전에 순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순혈은 뭐였냐면, 순혈은 여기다가 살짝 써볼게요. 순혈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뭐 하는 거? 뽑아서 나열하는 거야. 오케이? 여기서 포인트는 서로 다른 걸 뽑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중복 순혈의 차이는 서로 다른이 아닌 거에서 있겠지? 얘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이 아니고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뽑는 거예요. 뽑아서 나열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한 번씩만 나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쓰일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n파이알이다라고 합니다. 그리스 신전 기둥같이 생긴 얘 있지? 얘는 그리스 문자로 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이 있지? 요 놈의 대문자 버전이야. 얘가 소문자고요. 이게 대문자예요. 그래서 n파이 r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택하는 순혈. 순혈은 뽑아서 나열한다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것을 중복해서 뽑는다라고 해서 중복순혈이라고 하고요. 그거를 n파이 r이다 라고 봅니다. 오케이? 여기서 많이 헷갈려하는 것이 있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 n과 r의 위치를 헷갈려해. npr 같은 경우에는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다 보니까 n개가 r개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 개를 뽑을 수 있으니까 그 n이 r보다 꼭 크거나 같은 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r이 더 클 수도 있고 n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려 하는 게 있는데요.
n 파이 r에서 요 n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선택당하는 입장이야. 당하는 것들의 개수고요. 얘는 선택하는 개수. 선택하는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봐봐. 뭐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사탕이 세 종류가 있어요. 무슨 사탕 할까? 아니야, 빼빼로라고 하자. 빼빼로. 기본 빼빼로가 있고. 그 다음에 난 누드 빼빼로가 좋아. 누드 빼빼로랑 그 다음에 크런키 빼빼로, 아몬드 빼빼로. 이렇게가 있다고 쳐봐요. 이렇게 네 종류의 빼빼로가 무한히 많다고 해볼게. 엄청 많은 거야. 엄청 많다고 했을 때 이 중에서 이 중에서 몇 개를 뽑을 거냐면 5개를 뽑아서 5개를 뽑아 5명에게 나열해주는 경우의 수야. 오케이? 자, 그래서 5개를 뽑아 5명에게 나열해준다. 라고 하면, 그러면 A랑 B, C, D, E. 사람이 이렇게 5명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이 5명이 각각 빼빼로를 하나씩 고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빼빼로를 하나씩 고를 수 있어. A가 몇 가지 중에 뽑을 수 있냐면 4가지 중에 하나 뽑는 거고요. B도 4가지예요. 왜냐면 빼빼로는 쫄라 많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C도 4가지, D도 4가지, E도 4가지지. 근데 이 5명에게 모두 나열해 주는 거니까 이거 다 곱하는 걸 거야. 그래서 4의 5승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산해요. 그리고 이걸 상황으로 생각하면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냐면 4개 중에서 서로 다른 건 4개죠. 그죠? 뽑히는 것이 빼빼로지. 그지? 여기 n에 들어가는 건 뽑히는 것의 개수라고 했어. 4개 중에서 총 5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야. 그래서 4 파이 5라고 볼 수 있고 요거는 4의 5승이라고 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다라고 하면 n 곱하기 n 곱하기 n 곱하기 n 곱하기 n을 r번 하게 될 거야. 그래서 n의 r승으로 계산해 줍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함수의 개수예요. 우리 x에서 y로 나오는 함수의 개수. 여기 x가 뭐 n개가 있고 y의 원소가 n개 있으면 우리 함수의 개수 어떻게 구했었어? 함수의 개수 첫 번째 원소가 n가지 중에 하나 고를 수 있고 두 번째도 n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끝까지 n가지지. 그래서 n가지씩 n번 곱한다라고 해서 m의 n승 이렇게 구했었죠? 요거랑 똑같습니다. 이것도 중복순열이었던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중복순열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 요거는 일단은 뭐 중복을 허용한다고 나와 있는 문제들, 특히 정수의 개수 문제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 기명투표, 모스부, 오체통, 함수의 개수 방금 나왔죠? 깃발신호, 반변성, 호텔 초승 문제 뭐 이런 거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는 기명투표, 정수의 개수 문제 많이 나오고요. 함수의 개수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뒤로 가서 중복순열과 함수는 좀 아까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패스하고요. 자, 볼게요. 한번 문제 바로 풀어봅시다. 필수예제 4번. 2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6명의 선거인이 1명의 후보에게 각각 기명으로 투표한다. 자, 기명 투표 들어본 적 없을 수도 있어서 설명합니다. 투표에는 무기명 투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명 투표가 있어.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무기명 투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투표와 같아. 뭐냐면 투표지에 이름 안 쓰는 거예요. 오케이? 이름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내 이름을 안 쓰는 거야. 뽑는 사람 이름만 쓰는 거지. 뽑는 후보 이름만 쓰는 거죠. 후보만 쓰는 거죠. 오케이? 근데 기명 투표는 내 이름을 걸고 투표하는 거야. 나 이혜미는 누구누구를 뽑겠습니다. 주로 언제 하냐면 주주총회
뭐 이런 데서 좀 많이 해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뽑는지가 정확하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뽑는 사람과 뽑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씩 쌍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건 뭐 한 거야? 나열한 상황인 거야. 구분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순서쌍이 나온다라고 하면 구분을 만든 거니까 요거는 나열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엔파이알에 들어갈 것은 뽑히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갈 거고요. 그러니까 후보가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유권자가 들어가겠죠. 유권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뽑을 사람. 자, 그러면 후보가 2명이래요. 2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6명의 선거인, 그러니까 유권자 말하는 거지. 1명의 후보에게 각각 기명 투표하겠대.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누구를 뽑을 건지 2명을 뽑을 수 있겠죠. 그다음 B라는 사람도 2명 중에 1명을 뽑겠죠. 이런 식으로 기명으로 투표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사실 막 그렇게 뭐 파이라는 걸 쓰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A, B, C, D, E, F가 있으면 A가 뽑을 수 있는 게 2가지, B도 2가지, C도 2가지, D도 2가지, E도 2가지, F도 2가지. 해서 이거 다 곱하면 되니까 2의 6승이야. 64가지야. 자, 그럼 이거를 중복순열의 입장에서 한번 기호로 표현을 해보면 뽑히는 대상은 후보야. 맞아? 후보 2명 중에서 몇 번 뽑는 거예요? 6번 뽑는 거예요. 오케이? 후보 2명 중에 1명이 불리는 이름 횟수가 6번 불린다. 6번 뽑는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는 2 파이 6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 그러면 한번 예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 3가지도 우체통 문제가 또 있는데 서로 다른 편지 3통이 있는데요. 2개의 우체통에 넣는 경우의 수래. 자, 우체통이 편지를 받는 건 중복될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편지가 우체통을 선택한다. 라고 생각하면 2개의 우체통에 서로 다른 편지 3통을 넣는 거니까 2개 중에서 3번 선택해서 넣는 겁니다. 그래서 2의 3승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명의 여행자가 3곳의 호텔에 투숙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호텔에는 1명만 투숙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한 호텔은 여러 명이 투숙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사람이 호텔을 선택하는 게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야. 호텔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보다 사람이 어떤 호텔에서 묵을지 정하는 게 더 쉽다 이거죠. 그래서 선택하는 사람과 선택한다, 하는 대상이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선택당하는 대상을 구분하는 방법. 요걸 구분하는 방법은 선택당하는 거는 중복이 가능하다. 여러 번 선택당할 수 있다. 라고 보면 되고 호텔이 사람을 여러 번 선택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호텔이 3개의 호텔이 1명을 다 선택할 수는 없잖아. A 호텔이 있고 B 호텔이 있고 C 호텔이 이렇게 있는데 뭐 한 명을 놓고 너 일로 와. 아니야,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이럴 순 없잖아. 3명을 찢어가지고 가질 순 없잖아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죠? 요런 거 말고, 오케이? 여러 번 선택당할 수 있는 대상은 여기서 호텔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게 선택당한다라고 생각하면 세 개의 호텔 중에서 5명이 호텔을 골라서 투숙하는 경우의 수는 3의 5승이 될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선택당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것을 잘 고르셔야 됩니다. 이게 어려워요, 중복순열은. 자, 그러면 다음 걸로 넘어가고요. 신호 만들기. 모스부 뭔지 알지? 띠, 뭐 이런 거, 그지? 모스부를 사용하여 신호를 만들 건데, 1개 이상, 4개 이하로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1개부터 2개, 3개, 4개까지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라는 거야. 신호를 한 번만 사용할 때는 뭐 띠 아니면 띠띠 있으니까 뭐지? 짧은 거 아니면 긴 거 있으니까 이때는 2가지가 될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여기 2자리가 있으면요. 각각 2가지니까 2 곱하기 2. 여기 2가지, 2가지, 2가지 해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 다음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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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지 해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다 더하면 됩니다. 2 더하기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계산해주면 2, 4, 8, 16 해서 몇 가지? 30가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깃발이나 신호 만들기 이런 문제들은 깃발 문제. 이런 거를 하나의 신호를 반복해서 사용할 때 중복순위를 또 쓰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정수의 개수 별표 100만 개. 어려워.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주로 이거야. 정수의 개수 그리고 함수의 개수. 자, 그래서 오늘 진도 짱 많이 나가겠네요. 이해는 가고 있는 걸까? 이해가 갔으면 좋겠다. 자, 정수의 개수.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 중 홀수의 개수 이렇게 돼 있는데 홀수가 되려면 뭐예요? 조건이 1의 자리가 홀수면 됩니다. 오케이? 자, 세 자리 정수예요. 지금 여기 0은 없어요. 정수의 개수 만들 때 조심할 것은 뭐였어? 0이 있냐, 없냐. 그치? 요 차이였어. 그래서 근데 1번은 지금 0이 없으니까 원래 여기에 4개, 여기에도 4개, 여기에도 4개가 모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111, 뭐 이런 거 다 가능한 거지. 그치? 그런데 이번에 홀수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 또는 3.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2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4 곱하기 2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16 곱하기 2니까 32가지가 나오게 될 거고요. 다음 두 번째로 6개의 숫자 0, 1, 2, 3, 4, 5래요. 그러면 0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요거 맨 앞에 0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맨 앞에 0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의 개수인데 자, 2가지 방법으로 해볼 거야. 하나는 그냥 여기에 각각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를 선택할 건데요. 맨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거 5가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중복 허용이니까 맨 앞에 들어간 것도 다 상관없어서 이제 0 포함 6가지. 그 다음에 1의 자리도 6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6 곱하기 5 하니까 180까지가 나올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조건이 복잡할 때가 있어. 복잡하면 이렇게 풀어주세요. 이건 필기 좀 해봅시다. 전체에서 맨 앞에 0이 오는 경우의 수를 빼주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래는 6 곱하기 6 곱하기 6이야. 세 자리를 만들려면. 근데 맨 앞에 0이 오는 거. 맨 앞에 0 하나 써놓고요. 그 다음 그 뒤에는 6 곱하기 6 하면 되죠? 그래서 216에서 36 빼니까 180까지가 나오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조건이 복잡할수록 요거 쓰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7번. 4개의 숫자 1, 2, 3, 4로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 2300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 이건 슬슬 하나씩 써주는 수밖에 없어. 그치? 2300보다 크니까 2300 땡땡으로 시작하는 거 한번 해볼까? 그러면 2, 3 땡땡에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4가지. 1, 2, 3, 4. 여기에도 4가지 해서 요거 16가지예요. 그 다음에 2400으로 시작하는 거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0의 자리가 4보다 더 커질 수 없으니까 이제 1000의 자리를 올리자. 1000의 자리가 3인 거 땡땡땡 1000의 자리가 4인 거 땡땡땡 이렇게.
자, 그러면 2, 4 땡땡도 4가지 곱해서 요거 16가지고, 그 다음에 요거는 4의 3승이겠죠? 64가지. 얘도 4의 3승이야. 64가지. 오케이? 그래서 16 2개 32가지랑 64 2개 128 더하면 100 몇 가지? 60가지 나오나요? 이렇게 구해지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개념 한번 적어놓고 갈 건데 혹시나 까먹었을까봐 이 위에서 홀수의 개수가 나오는데요. 근데 홀수의 개수 말고 다른 것도 많이 나올 수 있잖아. 그지? 어떤 거 있었냐면 자, 정수의 개수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짝수와 그다음에 홀수의 개수. 짝수가 될 조건은 1의 자리가 짝수면 됩니다. 여기에는 0, 2, 4, 6, 8이 있죠. 그 다음에 홀수가 되려면 1의 자리가 홀수면 돼요. 그래서 1, 3, 5, 7, 9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3의 배수. 3의 배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였냐면 세 개가 아니고 모든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인 거고요. 그 다음에 4의 배수도 있어요. 4의 배수는 뭐였어? 1의 자리랑 10의 자리. 그러니까 뒤 두 자릿수가 4의 배수면 돼요. 오케이? 왜냐면 100개 자리부터는 무조건 4의 배수니까 10의 자리랑 1의 자리 합쳐서 4의 배수면 전체적으로 4의 배수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5의 배수는 5의 배수는 쉽죠. 뭐야? 1의 자리가 뭐이면 돼? 1의 자리가 0 또는 5이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6의 배수. 6의 배수는 뭐이면 돼요? 뭐야? 3의 배수이면서 2의 배수이면 되니까 1의 자리가 짝수이면서 자릿수의 합이 뭐이면 돼?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요거까지 한번 적고 다른 문제들 풀어볼게요. 이 분 줄게요. 적어보세요. 자, 그러면 함수의 개수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함수의 개수 개념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해볼까? 자, 요것도 쓰면서 들어보세요. 정의역에서 공역 y로 가는 함수가 있어. 그런데 여기에는 x1, x2부터 시작해서 뭐 xn개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 다음에 y에도 y1, y2 이런 식으로 해서 yn개 m개가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그러니까 정의역의 원소가 n개, 공역의 원소가 m개다. 그럼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첫 번째, 일반적인 함수의 개수와 전체 함수의 개수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1대1 함수의 개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증가 함수 또는 감소 함수의 개수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거는 나중에 중복 조합 배우고 할 건데 증가하지 않는 함수, 감소하지 않는 함수 뭐 이런 거 있어. 일단 이거는 나중에 하고 함수의 개수부터 먼저 해보면 함수의 개수는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선택할 수 있는 함수값의 개수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냥 함수의 개수는 x1이 몇 개 할 수 있냐면 n개, x2도 n가지, x3도 n가지 선택할 수 있고요. xn도 끝까지 n가지 선택할 수 있으니까 n의 n승이야. 요걸 생각해보면 선택받는 자는 공역이죠. 그죠? 공역의 원소 n개 중에서 n번 중복해서 뽑아서 나열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일단은 중복순열이고, 그다음 1대1 함수는 서로 다른 함수값을 가져야 하니까 첫 번째 게 n가지, 두 번째 건 n-1가지, 세 번째 건 n-2가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 n-n 플러스 1가지가 되는데 요거는 사실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n개,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만큼 뽑아서 나열한 것과 같기 때문에 npn이다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증가함수랑 감소함수는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어 증가함수를 예를 들면 fx1, fx2, fx3, fx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x4 그다음 쭉 가서 fx 뭐까지 n까지 순서가 결정돼 있는 거야. 맞아? 순서가 결정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고려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몇 가지? 이미 한 가지로 결정돼 있으니까 나는 뭐만 하면 돼? 뽑기만 하면 돼. 오케이? 함수값을 뽑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건 조합이에요. n개 중에서 n개 원소를 뽑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요거까지 한번 적어보고 그러면 지금 A, B에서 n개로 가는 함수의 개수가 49개면 이건 그냥 함수의 개수니까 n 곱하기 n이겠지. 얘가 49인 거니까 n은 7이 됩니다. 너무 쉬운 거 아니냐고. 아, 이거 너무 쉬운데요? 뭐 일단 한번 적어보세요. 연습 문제 한번 조져봐야겠다. 쌤이 요거는 동영상 강의 유튜브에도 올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은 동영상 강의에서 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어디까지 할 거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하고 끝내면 좋겠는데 딱 30분 남았네. 싹가능이요.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중복 조합하면 되겠어요.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뭐냐면 그동안은 순열을 할 때 서로 다른 것을 나열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5개를 나열한다고 하면 서로 다른 5개를 나열했어요. 서로 다른 5개를 A, B, C, D, E를 나열했어.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서로 다른 게 올 거니까 그냥 여기 5개, 그 다음 4개, 그 다음 3개, 그 다음 2개, 그 다음 1개 그냥 이렇게 걱정 없이 그냥 했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A, A, C, D, E를 나열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떡해? 오, 뭔 소리야? 뭐야? 아, 오케이. 그럴 수 있지. 자, 그러면 여기서 A, A, C, D, E면 만약에 여기는 몇 가지가 올 수 있냐면요. 4가지예요. 맞죠? A 2개는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5팩, 5팩을 해서 나열했다고 쳐보자.
그래서 A, A, C, D, E가 나온 거랑 A, A, C, D, E가 나온 거랑은 똑같아. 구분 안 가지. 사실은 여기 1번, 2번, 2번, 1번 얘네 둘은 자리가 바뀐 거예요. 이렇게 바꾼 걸 쓴 거거든. 그런데 T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 얘네 둘은 어떤 거야? 같은 케이스인 거지. 그래서 요걸 고려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두 가지가 같으니까 한 가지로 생각하고 싶어. 그러니까 A 두 개를 나열한 가지수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걸 없애고 싶어. 그랬을 때는 나누기 2팩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 사칙연산에서 나눗셈 해봤죠? 그죠? 나누기 2팩 해줄 거예요. 자,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요걸로 한번 볼까? 6개의 문자 A, B, C를 일렬로 나열할 때 요것 좀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히 A, B, C를 나열한다고 해보자. 이런 걸 나열할 때 일단 그냥 5팩을 하는 거예요. 5팩을 하는데 그런데 A 3개를 나열한 것은 다 구분이 안 가. 그러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이 5팩에는 이미 들어가 있어. 그치? 그러면 이 A를 나열한 6가지, 3팩까지죠? 굳이 나열한 3팩까지를 한 가지로 생각하고 싶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나누기 3팩 해주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그럼 만약에 지금 문제에 있는 것처럼 B, B, C 있으면 요 3개끼리 나열한 거랑 요 2개끼리 나열한 거는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일단 총 6개를 나열을 하긴 하는데 그런데 얘네끼리 자리 바꾼 3팩까지랑 그다음 B끼리 자리 바꾼 2팩까지는 나눠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해가요? 이렇게. 그래서 똑같은 가지수의 개수만큼 나열한 것을 없애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조금 특별한데 1, 2, 3, 4, 5, 6을 나열한대요. 이거는 서로 다 다른 거죠? 근데 뒤에 포인트가 있어. 2, 4, 6은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야. 그렇다면 2, 4, 6의 순서는 이미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졌어. 그러면 마치 A처럼 내가 더 나열하는 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때도 6팩을 하고 나서 2, 4, 6끼리 자리 바꾼 거는 한 가지로 생각할 거야. 무조건 2, 4, 6 순서로만 생각할 거야. 그래서 나누기 3팩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가요? 예를 들어 1, 2, 3, 4, 5, 6이 있다고 쳐봐. 그런데 2, 4, 6 지금은 순서로 됐는데 6팩 한 거 중에는 분명히 1, 3, 5 해놓고 뭐 4, 2, 6, 뭐 4, 6, 2, 2, 6, 4, 그 다음에 6, 4, 2, 6, 2, 4 이렇게 요 자리에 요 2, 4, 6 자리에 이렇게 6가지가 나열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 다 필요 없고 뭐만 남기겠다? 이거 하나만 남기고 싶으니까 나누기 3팩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볼 거야. 일단 최단거리 가기 전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 가지고 푸는 거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개념을 해서 요걸 따로 안 봤는데 요거 너무 복잡하게 생겨서 쌤이 일부러 안 봤어. N개 중에서 전체 가지수를 생각해 놓고 같은 거가 P개, Q개, R개 이런 식으로 있을 때 그것마다 다 나열한 것을 나눠주면 된다는 소리고요. 순서가 정해진 것도 N팩 전체를 나열을 해주고요. 그다음 R개의 순서가 한 가지로 일정하게 한 가지로 결정이 되었으면 나머지 순서는 필요 없으니 나누기 R팩 해주는 겁니다. 다 한 가지라고 압축해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5개의 숫자. 오늘 같은 것이 있는 순열까지만 하고 딱 끝낼게. 5개의 숫자 111, 23을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 정수니까 첫 번째로 111, 2, 3을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전체를 나열하는 게 5팩까지인데 1, 3개는
나열하는 의미가 없으니 나누기 3팩을 해주면 된다. 그럼 5, 4, 3, 2, 1 곱한 거에서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주면 이렇게 20 될 거야. 20. 자, 그 다음 두 번째, 6개의 숫자 0, 1, 1, 2, 2, 2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6자리 정수래요. 그럼 이거는 일단 6개를 나열하는데 요거랑 요거끼리는 뭐야? 순서가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2팩, 3팩을 해줄 거야. 근데 이대로 하면 틀려요. 뭐가 틀리냐면 0이 있잖아. 그치? 맨 앞에 0이 있으면 안 되지. 쌤이 아까 조건이 복잡할수록 뭐 하면 된다고 했어? 전체에서 맨 앞에 0이 오는 경우를 생각하면 빼면 된다고 했어. 지금 만약에 맨 앞에 0이 안 오도록 나열을 한다고 치면 1 아니면 2인데 맨 앞에 1이 올 때랑 2가 올 때를 나눠서 생각해야 돼. 요거 개수가 다르니까. 그지? 그런데 그냥 요렇게만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하게 한 번에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일단 0이 오는 걸 고려하지 않은 전체고요. 맨 앞에 0이 온다고 생각하면 이 6개 자리에서 여기 0이 왔어. 그럼 이거 한 가지지. 그럼 이제 남은 게 몇 가지야? 1, 1, 2, 2, 2, 5개지. 5팩 나누기 2팩, 3팩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계산해보면 6, 5, 4, 3, 2, 1, 그 다음 2 곱하기 1,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3, 2, 1, 3, 2, 1, 2, 1, 2, 1 하고 그 다음에 5팩 나누기 2팩, 3팩은 계산하면 10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0까지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이요. 요거 살짝 지우고 할게요. 5개의 숫자 1112 중 4개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정수의 수. 그러면 4개를 먼저 골라야 돼. 오케이? 4개를 고르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1부터 생각해볼게요. 1이 많다. 1이 많은 것부터 1112, 그 다음에 1122. 아, 뭐 요것밖에 없네요? 그쵸? 4개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는 1, 2개, 2, 2개랑 1, 3개, 2, 하나 요 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나열하는 가짓수는 4팩 나누기 3팩이니까 몇 가지? 4가지. 그다음 요거를 나열하는 건 4팩 나누기 2팩, 2팩이니까 6가지. 오케이? 그래서 4 플러스 6 해서 10가지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건이 주어진 순열의 수입니다. 자, 이제 문자를 나열을 할 건데 문자가 겹치는 게 많이 나오는 거야. 자, 투모로우예요. 일단은 하나씩만 있는 거랑 여러 개 있는 거를 다 구분을 해볼게요. O가 총 3개 있고요. R이 2개 있고 T, M, W 이렇게 있어요. 자, 요 8개의 문자를 나열할 때 양 끝에 O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O를 쓰세요.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개의 자리인데 5를 써. 그지? 그러고 나서 이 안쪽에 있는 건 나열하면 되잖아. 근데 어느 5를 쓰는지 별로 상관없으니까 일단 5 2개 썼다고 하고 그러면 O, R, R, T, M, W 나열을 할 거야. 이 6개만 나열하면 끝나. 그죠? 그럼 6개를 나열하는데 여기 R 2개는 똑같으니까 나누기 2팩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360까지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그리먼트예요. 어그리먼트에 있는 9개의 문자를 모음끼리 이웃하여. 그럼 이웃하는 거는 뭐 하면 되는 거야? 한 묶음으로 묶으면 되죠. 자, 그래서 일단 여러 개 있는 거, 2, 이렇게 3개 있고요. 나머지는 A, G, R, 그 다음에 MNT, 뭐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9개가 있는데, 근데 모음이 이웃해야 돼요. 얘네를 한 묶음으로 생각하고 우선 나열하면 얘네를 한 묶음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뭐 똑같은 문자가 중복되는 게 없어.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아니라 그냥 순열 6팩을 할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거 나열해야 되는 거지. A 이 주머니 안에 있는 거 나열하는 게 4팩 나누기 3팩까지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6팩 곱하기 4니까 720 곱하기 4면 80.
74, 28, 2880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순서가 정해진 순열의 수. 뭐? 이건 뭐야? 아무튼 내가 읽다가 쪽팔릴 것 같아서 안 읽는 거야, 알았지? 자, 7개의 문제를 나열할 건데 MATE는 이 순서대로 나열되었으면 좋겠대요. 자, 그러면 얘네가 이 순서가 지켜졌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꼭 얘네가 이렇게 이웃하는 게 아니고 MATE가 있으면 뭐 여기에 C가 있어도 되고 L, I가 이렇게 껴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얘네들의 순서만큼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는 마치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순서가 한 가지다라고 생각해 줄 거니까 전체 7개를 나열하고요. 저 7팩이에요. 그 다음에 나누기 4팩 해줄 거예요. 왜냐면 이 4개의 순서는 한 가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7 곱하기 6 곱하기 5 해서 210까지가 정답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일단 진도를 쭉 나갈게. 일단 진도를 쭉 나갔고요.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에서 2개 하고 뒤에 있는 연습 문제 몇 개 풀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자, 최단거리 경우의 수는 요거 중학교 때도 해봤을 거고 그다음 수학화 하면서도 몇 문제 풀어본 적 있을 거예요. 요거는 합의 법칙을 이용한 방법을 가장 기본적으로 배웠었는데 이런 거 있으면 어떤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여기서 B로 간다. 그러면 어떤 점까지 갈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거나 아래에서 위로 가서 한 점을 가게 돼요. 맞죠? 그러니까 점 2까지 오려면 그 전에 있던 점까지 오는 가지수 2가지를 더하면 된다 이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합의 법칙으로 구하곤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을 배우면서 우리가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어. 일단 요 그림을 생각하면 가로로 몇 번 가야 되냐면 4번 가야 되고요. 세로로 3번 가야 합니다. 최단 거리로 간다고 하면 가로 화살표로 4번, 그 다음에 세로로 3번 가야 돼요. 그러면 이 화살표 7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예를 들어 화살표가 가로, 가로, 세로, 세로, 가로, 세로, 가로 이렇게 나열됐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가로, 가로, 세로, 세로, 가로, 세로, 가로 이런 경로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야. 맞지? 얘를 나열하는 것이 곧 경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열하는 가지수를 생각하면 4개, 3개 나열하는 거니까 전체 7개를 나열할 때 이 화살표끼리는 구분이 필요하진 않잖아. 그치? 4팩 곱하기 3팩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 가로 가지수와 그다음 세로 가지수를 더한 것의 팩토리얼 하고요. 가로로 가는 횟수 팩토리얼, 세로로 가는 횟수 팩토리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그 외의 활용 문제들은 뒤에 필수 예제에서 한번 풀어보자. 필수 예제 12번. A에서 C 지점을 거쳐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는데 그러면 최단 거리로 갈 때 필요한 부분을 생각하면 일단 C로 가는 방법은 요 4칸을 거치는 것과 C에서 B로 가는 것도 요 4칸을 거치는 거예요. 맞죠? 일단 A에서 C로 가는 방법은 A에서 C로 갈 때는 가로 2번, 세로 2번, 아래로 2번 이렇게 가면 돼요. 맞죠? 요 놈의 순서를 결정하는 거 4팩 나누기 2팩 2팩이니까 몇 가지? 6가지가 될 거야. 그지? 그다음 C에서 B로 가는 것도 똑같은 그림이죠. 그래서 6가지니까 이거 2개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또 곱하면 36가지다 이렇게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른 문제 C를 거치지 않고 가는 건 어떻게 할까? C를 거치지 않는 건 전체에서 뭐 하면 돼요? C를 거칠 때를
C를 거치는 경우의 수를 빼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그 전체는 뭐냐면 가로 4번, 그다음 세로도 4번 가야 되는 거야. 그지? 8팩 나누기 4팩 4팩이고요. 거기서 빼기 뭐예요? C를 거치는 경우 방금 36가지라고 배웠죠. 그래서 36가지 빼주면 된다. 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꼭 거치지 않는 경우는 일단 거치는 경우를 빼도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빈칸이 뚫려 있을 때가 있어. 이럴 때는 2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 여기선 3가지로 한번 풀어볼게. 일단 쉬운 방법, 뭐가 있냐면 세는 거야.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 그림이 여기에 있다고 치면 첫 번째 방법은 엄마? 뭐죠? 뭐지? 짜증나는데? 여기서 첫 번째 방법은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거야. 정말 복잡한 경우에는 이게 최선이에요.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데 우리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어떤 점을 향해서 가는 거면 어떤 점에서의 가짓수는 왼쪽에서 오는 것과 아래쪽에서 오는 걸 세면 됩니다. 그죠? 일단은 A에서 요 점까지 가는 방법이 한 가지, 요 점까지 가는 것도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얘도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그지? 자, 그러면 이 점까지 가는 거는 요 왼쪽에서 오는 가짓수와 아래쪽에서 오는 가짓수가 또는으로 더해질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2가지. 그럼 여기는 왼쪽에서 오는 거 한 가지, 아래에서 올 때 2가지니까 3가지. 그럼 여기 4가지, 5가지. 여기도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7가지.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여긴 6가지, 여기는 10가지. 그지? 그럼 여기 15가지가 될 거야. 그리고 여기는 몇 가지가 되냐면, 여기가 몇 가지예요?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아래에서 가는 게 없죠. 그쵸? 그러니까 10가지가 그대로 가요. 그죠? 여기 25가지. 여기도 10가지 그대로 가지 않네. 요거는 이 밑에서 오는 게 있네. 자, 그 다음에 또 해보자. 여기는 왼쪽에서 오는 게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5가지. 오케이? 그럼 요거 10가지, 5가지 더해서 여기 15가지가 될 거야. 그다음 여기 40가지, 그다음 여기 11가지, 그다음 26가지, 66가지, 그다음 18가지, 그다음에 얘네 둘 더하면 뭐냐? 44? 44. 그러면 요거 2개 더하면 110까지가 되겠네요. 110까지. 네, 그래서 정답은 110까지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합의 법칙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또 사라졌어. 일단 얘한테 하나 주고. 뭐냐면 여기만 지금 지점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있다고 생각하고 이 지점을 지나는 경우를 빼는 거야. 오케이? A에서 B를 가는 거에서 A에서 C를 거쳐서 B를 가는 거를 빼주는 거예요. 요 길이 있다고 전제하고, 오케이? 얘는 지금 빈칸이 요것밖에 없으니까 이게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길의 경우의 수는 가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있고요. 세로가 하나, 둘, 셋, 4번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10번의 길을 가고 그 중에 4개랑 6개는
무시해도 됩니다. 순서를 무시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보자. 그럼 A에서 C를 거치는 거는 3개, 2개니까 5팩, 그 다음에 3팩, 2팩이고 그 다음 C에서 B를 가는 것도 마찬가지네요. 5팩, 3팩, 2팩. 요거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0팩 나누기 4팩, 6팩은 19, 8, 7, 6, 5, 4, 3, 2, 1 약분했다고 치고 4, 3, 2, 1 해주고 그 다음 빼기 얘는 10, 12역 100 빼줄 거야. 자, 그러면 보자. 4, 2, 8 해주고 4, 3, 12 해주면 210에서 100 빼는 거니까 110입니다. 방법 똑같죠? 요게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다른 풀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첫 번째 풀이를 한번 해볼 거예요. 첫 번째 풀이. 어떤 거냐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는 지점을 골라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지점은 어떻게 고르면 좋냐면, 자, 내가 A에서 B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럼 그거의 반대 대각선. 그런데 여기가 지금 비어있지. 이 비어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이제 반대쪽 대각선을 꼭 지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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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가는 길은 오른쪽 아니면 위쪽으로만 가기 때문에 이 지점을 갔다가 이 아래쪽으로 갈 수는 없어. 그지? 요 지점까지 갔는데 여기서 왼쪽으로 굳이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요 4개의 지점은 뭐냐면요. 반드시 거치면서, 그러니까 얘네를 거치고 나면 요 지점들은 나머지 3개는 거치지 못하는 지점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지점을 지나는 길을 생각을 하면 중복되지도 않고 빠지는 것도 없다는 뜻이죠. 알겠죠? 그래서 요 지점을 각각 C1, C2, C3, C4라고 해서 한번 구해볼게. A에서 C1을 갔다가 B로 가는 것과 A에서 C2를 향해 갔다가 B로 가는 것, A에서 C3을 향해 갔다가 B로 가는 것, A에서 C4를 향해 갔다가 B를 향해 가는 것. 이렇게 4가지로 합의 법칙을 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일단 A에서 C1으로 가는 건 요, 요 박스니까 얘는 가로 한 번, 세로 4번이야. 그러니까 5팩 나누기 4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C에서 B로 가는 건 무조건 한 가지죠. 그래서 이거 5가지. 그 다음에 A에서 C2로 가는 거는 요런 박스입니다. 요 6칸짜리 박스죠. 그래서 가로 2번, 세로 3번이니까 5팩 나누기 몇 팩? 2팩, 3팩이고 곱하기 C2에서 B로 가는 거는 5팩 나누기 4팩입니다. 가로 4번, 세로 1번이니까요. 그래서 얘는 50까지가 나오고 A에서 C3으로 가는 거는 가로 4번, 세로 1번이니까 5팩, 4팩이고요. 그 다음에 C3에서 B로 가는 거는 또 5팩 나누기 2팩, 3팩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 50까지. 그 다음에 A에서 C4로 가는 거 1가지. C4에서 B로 가는 거는 5팩 나누기 4팩입니다. 그래서 5가지. 알겠지? 그럼 이거 다 더하면 110까지 나오는 거 맞네요.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 지점 찾는 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자, 내가 가려는 방향이 요 방향이면 그거의 반대 대각선에 해당하는 것들은 절대로 중복될 수 없다는 거 기억하면서 찝어주면 됩니다. 알겠죠? 3가지 방법 다 공부해주세요. 오케이? 우선 우리 오늘 진도를 좀 많이 나갔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연습 문제도 숙제로 우선 해볼게요. 연습 문제도 숙제로 한번 해보고 39쪽까지 개념 원리만 다 풀어오세요. 아니다. 39쪽 말고
38쪽까지만 개념 원리만 풀어봅시다. 우리 목요일에 볼 거니까 목요일까지 개념 원리 38쪽까지 쭉 풀어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고생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